지금 뭐 저는 주위에서 좋다, 괜찮다 이 말을 들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유독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건설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폐업하는 게 뭐 수천 개가 폐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일례로 제 주위에만 해도 지금 전 몇 개가 폐업했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아?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 괜찮아가 아니라 큰일 났어. 지금 뭐 저는 주위에서 좋다, 괜찮다 이 말을 들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유독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작은 코로나였어요. 정말로 그 와중에서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잘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이후에 이동 제한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졌고, 그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점점 경기가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탄핵 정권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누가 뭐 먹는 거를 몸을 사리지 않을까요? 외식을 하던 걸 좀 더 집에서 먹으려고 할 것이며, 긴축재정이라고 집에서 조금 더 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거든요. 힘든데 굳이 돈을 써? 최대한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의식주 중에 입는 거 안 사고 먹는 거 덜 먹으면, 근데 이제 집은 어차피 있으니까, 옷은 있으니 있는 거 있겠다. 정말 나 옷이 한 벌 있어서 단벌이야. 다 찢어졌어. 그럼 사야지. 그렇지 않는 이상 안 살 것이며, 먹는 거는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걸 먹느냐, 비싼 걸 먹느냐 싼 걸 먹느냐인데, 그러면 이제 더 저렴한 쪽을 선택을 하겠죠. 뭐 내가 집에서 정말 만들어서 먹겠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직격탄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은 정말 건설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폐업하는 게 뭐 수천 개가 폐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일례로 제 주위에만 해도 지금 전 몇 개가 폐업했는지 모르고 문제가 생긴 업체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아?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 괜찮아가 아니라 큰일 났어. 대출이 막혔어. 하던 일이 멈췄어. 대부분 그런 얘기만 하세요, 지금.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만 하세요, 지금.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업종이고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 대화에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정말로 너무 힘들고 답이 없어요, 진짜. 요즘 같은 경우는 대출이 막히니까 건설하던 사람들은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출 막힌 상황에서는. 건설하는 분들 요즘에 하는 대화가 딱 하나예요. 요즘 물건 좀 나가? PF 풀어준대? 이런 대화 많이 하시고. 뭐 대출이 막혔으니까 진짜 힘들어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더 이상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런 얘기하면 막 저도 복받쳐 올라서 뭐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요즘 어때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진짜 건설업자 100명 만나면 100명 다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어쨌든 대출이란 게 막혔고, 땅을 샀는데 이제 PF 대출이 막히니까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왔고. 보시는 분들이 그건 니들 사정이고, 그럼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전에 많이 벌었잖아 이래도 할 말이 없고. 이게 영세한 건설업체가 많이 벌어서 그거 하나 사서, 그 두 개 사서 거기서 이제 묶여서 잘못되면 거의 다 망해요. 그게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게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망해요. 정말로 내 돈 다 갖고선 난 땅 살 때도 대출 안 받을 거야. 건물 짓 때도 대출 없어도 돼. 그럼 상관이 없죠. 그런 분들은 자기 건물을 져서 내 여가 생활을 영위하겠다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가능한데, 저희처럼 뭐 젊은 친구들이 물려받은 거 없이 시작했는데 내 건물을 그 대출 하나도 없이 인다 이런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냥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 사회 풍조가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예전부터 몇십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PF 대출을 해줬고 나중에 끝나고 하면 준공 대출을 해줬고, 그러면 이제 준공 대출 받아서 내일 이자를 남겨놓고 이제 업자들한테 돈을 풀었고, 그렇게 생태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갔고, 건설업체 밑에 열 몇 개 업체가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 다 돈 버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고, 건설 경기는 그렇게 돌아갔던 구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출이란 게 막히고 PF란 게 막히고 나중에 담보대출도 막혔으니까 결국은 뭐 모든 대출을 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진퇴양난이 온 거죠. 뭐 방법이 없었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같이 힘드니까. 그러면 나중에 쟤도 힘드니까 나 힘들어도 괜찮아 이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방법을 서로 찾는 건데, 찾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망하지. 근데 나만 망해? 아니잖아. 밑에도 망하잖아.
그럼 저 친구들을 살리고 망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쁜 놈 되는 거고. 여기 못되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정말로 아예 회사 날릴 생각으로 뭐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일을 한 거고, 그걸 키우다가 뭐 선택은 그 사람이 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 확장성에 같이 기대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확장을 했는데 갑자기 나오던 대출이 막혔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돈이 있는 거 갖고선 어떻게 해? 우선 했어.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했어. 근데 모자라. 근데도 대출이 안 나와.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올 곳이 없어요. 그럼 난 끝났잖아. 그럼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망하는 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망할 생각 없어요. 절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일부러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내 갖고 있는 자산 뭐 다 갖다 막았는데도 못 막으니까 망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시대풍조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망한 사람 입장 되면 또 시대풍조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이니까, 이 빚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뭐 태산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요즘에 너무 많이 해요. 만나면 일례로 저 아는 선배분이, 나쁜 얘기인데 거래처 분이 돈을 가져가고선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뭔지 그분이 자살을 하셨어. 그래서 거기 이제 돈 받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어서 그냥 이분이 부도가 났어요. 꽤 많은 돈을 빌려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살하시니까, 줄도산이라고 하잖아요. 줄도산. 같이 부도가 나갔고, 이분은 너무 사람 찾게 해서 자기 있던 집 팔고 뭐 하고 해서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돈을 다 찢어준 거야. 찢어주고 그 애도 둘이고 한데 월세방에 이사 가서 다시 재개해보겠다 이러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찢어줬는데도 욕을 먹어요. 계속 욕을 먹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그게 지금 저희 업종의 현실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만나면 다 신세 한탄만 하고 푸념만 하죠. 요즘 같으면 저도 해지가를 안 만나려고 하죠. 서로 좋은 말을 해야 이게 에너지가 더 샘솟는데, 힘든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냥 있는 일만 조용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솔직히 2025년은 전 예측 못하겠고, 2024년에는 저는 그냥 꾸준했거든요. 그냥 매출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계속 왔어요. 저희는 뭐 남들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엄청 욕심내서 매출을 올린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한 몇십억 정도만 하겠다 그래서 그 정도의 포지션을 맞춰놓고 일을 했었으니까. 또 이제 지금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똑같았어요. 저희 거의 들어오는 일 보면은 뭐 지금도 계약은 어느 정도 따놔서 일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연결된 게 수금이에요. 수금.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건설업체들을 하고 예전에 너무 오래전에 알던 업체들하고 이제 수금이 문제인 거죠. 수금. 그 수금만 잘 받아도 회사는 잘 돌아가죠. 그거는. 저도 그래서 걱정이라 요즘에는 그 신용보증에다가 계속 보험을 들어놔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이제 먼저 돈을 한 80% 정도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있는데, 그마저도 걱정인 거죠. 계속 이런 게 몇 개가 생기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최소한으로 줄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금 100% 다 꽂고 하는 업종이 아니라서 저도 걱정하는 거예요. 아예 진짜 성금 100% 들어오는 업체만 상대를 해야 되나. 아마 그렇게 하면은 거의 매출이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요즘에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도. 근데 이거 하던 업은 너무 오래 했고 이 시장에서 자리를 좀 잡았다 보니까, 자리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랜 시간 자리를 잡아 있고 저만의 이제 영업이나 저기 용어로 바운다리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사실은 전 예측이 안 되네요. 이슈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뭐 별의별 이슈가,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가, 우리 일반 상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측을 못하겠어요. 진짜로. 오히려 영업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영업을 더 많이 하고 내 영역을 좀 넓히려고 요즘에는 뭐 지방도 많이 가요. 그래서 그냥 업종을 추가한 게 아니라 단열에서 조금 플러스가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그러니까 영원에서 좀 매출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테크 플레이트라는 걸 좀 가서 배웠죠. 배워서 영업도 좀 배우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래서 요즘에 조금씩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건을 밀어준다는 업체를 먼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돈을 바로 입금을 안 해도 되게 가서 영업을 했죠.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영업을 할 테니 한 달 정도만 깔아주고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우선 여기랑 가서,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주는 업체와 먼저 제가 계약서를 썼고, 나는 한 달 후에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잠깐 편의 좀 봐줘라,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볼 테니. 그러고 나서 이제 업체들 그걸 확답을 받고 업체들하고 이제 영업을 하러 다니고 있고, 조그맣게 하나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납품을 해봤고, 네, 뭐 크진 않지만 새로운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업을 하는 거니까. 같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분야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품목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품목 하나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건설이다 보니까 이제 캐파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고 하는 거지.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금액이 좀 크죠. 부피짐이니까. 그런 것 뿐이고, 그래서 그 하나 더 늘려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품목을 하나 추가를 해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영업을 하나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올해는 진짜 영업을 열심히 하는, 더 많이 하는 이쪽으로 약간 포커스를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자리를 다시 잡아야겠다, 그걸 또 브랜딩화를 좀 시켜야겠다, 나만의 브랜드로 하나 만들어서 브랜딩을 시켜야겠다, 막 이런 쪽을 좀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진짜 식상한 말로 우선 행동은 해야 돼요. 행동을 안 하면 결과도 없어요. 차가 진짜 보면은 내가 엑셀을 안 밟으면 차가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저 앞에 목적지가 보이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나 가고만 싶어. 말로만 해. 진짜 식상한 말이잖아요. 행동하세요, 행동하세요. 근데 그 이 말을 들으면서도 대부분 안 해요. 핑계를 대요. 굳이 저거 해서 얼마나 벌어? 저거 한다고 돼? 근데 이거 정말 웃긴 말인 게, 안 해봤는데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해보고 나서 내가 이거 해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야, 내가 한 만큼 돈 못 벌어, 그거는 본인이 해봤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안 해봤는데 저거 별로야. 뭐가 별론데? 누가 별로래? 누가 별로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조언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은 행동을 해야죠. 내가 행동을 안 하면서 해보지도 않은 목표가 별로래.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정말로.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해보고 별론 거를 본인이 판단해야지. 어떤 상황에 그 실패를 할 수 있어요. 딛고 일어나고 딛고 일어나서 성공이 되는 건데, 그런 리스크를 리스크 줄인다는 명목으로 그걸 다 빼버려. 지우고 나서 자기는 성공만 하겠대. 세상에 그런 성공은 없어요. 작은 실패, 작은 실수, 이런 게 모인 다음에 성공이 되는 거지. 내가 한 행동에서 보완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됐지라는 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됐어, 이렇게 안 했어, 그조차도 안 하고 나는 이거 할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요즘에 그러잖아요. 새해니까 새해 얘기로 할게요. 나는 정말로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 거야. 목표를 세웠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행동을 하려면 낙을 걸어야지.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쉽게 난 동네에서 제일 비싼 PT 선생님을 찾았어. 돈 아까워서 갈 거 아니에요. 갔는데 돈이 아까워서 운동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 목표가 생기고, 목표를 생겼으니까 돈 아까워서 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낙이라도 걸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나는 운동할 거야,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났어, 내일부터 하면 되지. 대부분 그래, 내년데. 딱 그러고서 연말에 그러잖아, 내년부터 해야지. 뭘 할 거야 했으면은 낙을 거세요. 우선 무조건 해야 되는 낙. 자기만의 주문도 있을 거고, 진짜 집에다가 난 이거 해야 되는 거 사방팔방에 붙여놓든가, 가는 데마다 보이면 나한테 직접 부담감을 계속 주든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나는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거는, 우선은 하세요. 해야지 이루어지고, 해야지 볼 수 있고, 해야지 돼. 그래야 결과물도 볼 수 있고, 내 성공도 볼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선 그냥 가갖고 뒤에서 할 수 있어, 시간 되면 할 수 있어, 언젠간 할 거야, 언제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해야 될 때예요. 그때 하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건 돈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 싸움인데, 운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와요. 운이란 건 누구한테도 와요. 근데 내가 운을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운이 그냥 지나가요. 나한테 뭐가 온지도 모르고 가거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그걸 잡겠지. 잡아서 좀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돈도 벌고. 십몇 년 하면서 정말 우여곡절 정말 많았는데, 눈물 나게 힘들 때도 많았어. 근데 어느 날 그게 해결이 되면서 속이 뻥 뚫리는 느낌도 받았어. 근데 조금 있으면 또 힘들어지네. 왜 맨날 난 힘들어?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맨날 나면 난 힘들지. 난 맨날 언제 좋은 날 와? 좋은 날 안 와요. 그냥 그 순간이 제일 좋은 날이야. 근데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게 편안해지는 게 오더라고. 겁났던 일들이 좀 여유로워지더라고. 여유로워지니까 할만해지더라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더라고, 내가. 그럼 점점 커지고 하면서 어느 시간 지나니까 회사가
커져 있었어. 내가 그런 과정을 겪는 동안 커지더라고. 근데 그런 과정이 없다? 말로만 한다? 제가 생각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무조건 행동을 한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고민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그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망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열정을 갖고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신념, 사명, 원칙이 또 추가가 되면 그 사람은 그때 무적이 되겠죠. 진짜 정말로 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나만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원칙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망할까요? 망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원하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게 어떻게? 그 목표 설정을 해야 될 거고, 목표 설정을 했으면 뭐 나는 죽어도 이 일을 해야 돼. 그럼 난 이 일이 좋아. 그럼 하면 되는데,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가 중요하잖아. 어떻게? 내 원칙은 이런 사람들과 일하겠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이 일을 하겠어. 게으른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겠어. 그리고 뭐 계약서를 무조건 쓰겠어. 어떤 상황이든 계약서 쓰겠다. 그럼 난 그것만 지키면 되잖아. 그것만 지키다 보면은 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뭐 삐딱선 탔다고 하더라도 내 기준이 확실하면 그건 언젠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중심으로.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정말로 이제 목표 설정과 내 원칙은 정말 중요하다.